어제 충북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등교 개학을 맞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를 보였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많이 하고 운동은 적게 하는 생활 습관이 지적됐습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사업 차질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37살 A씨가 충북 지역 52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진을 받은 건 발열 증세 나흘 만인 지난 일요일입니다. 발열 증상을 전후로 경남 통영과 농장 등을 오갔지만 다행히 검사 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씨의 동선을 샅샅이 확인했음에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49번 환자 35살 B씨 역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B씨는 전남 순천에 친정집을 다녀온 뒤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접촉한 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선 두 사례처럼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충북 지역 확진자 5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10명으로 5명에 1명꼴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당수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고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를 끊을 효과적 방역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100% 방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그 개인 방역 습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의 등교가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파고드는 코로나19의 은밀한 확산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3과 고2까지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초등학교와 유치원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교육 현장의 고민과 또 학부모들의 걱정을 들어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가장 어린 1, 2학년의 등교를 앞두고 초등학교는 비상입니다. 교실마다 1m 거리 두기와 각종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급식실은 칸막이와 함께 좌석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놓아 지정 좌석제로 운영합니다. 학년별 시차 등하교,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 시차 배정, 학급별 보조 교사제 운영, 학생 밀집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나흘 등교하고 하루만 원격 수업, 나머지 학년은 이틀 등교하고 사흘은 집에서 공부합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발열이 있는 학생이 하루에도 5명 이상 항상 되다 보니까 이제 개학을 하고 37.5도가 넘는 아이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유증상자 시 바로 선별진료소로 갈 수 있도록 우려했던 초등학생 긴급 돌봄의 경우 원격 수업이 실시되더라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오전에 등교 수업하고 난 다음 오후에 긴급 돌봄을 오시는 거고요. 원격 수업하는 날은 지금처럼 똑같이 긴급 돌봄 운영할 예정이에요. 등교를 앞둔 유치원도 걱정입니다. 고3 학생들도 어려운 거리 두기를 유치원생들이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등교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외보다 밀폐돼 있고 또 친구들끼리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불안하죠.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가는 날인가? 갔다 왔으니까 내일 안 가나?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것도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중학교와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등교 수업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은 술, 담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면서 운동은 소홀해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의 흡연율이 2년 만에 전국 1위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현재 흡연율은 22.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충북은 음주 실태도 가장 심각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즉 한 번 술자리에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넘게 마시는 비율이 충북은 17.6%로 전국 1위였습니다. 충북 도민은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반면에 걷기 운동은 소홀했습니다. 걷기 실천율이 서울 시민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비율인 걷기 실천율이 33.4%로 전국 15위, 간신히 꼴찌를 모면했습니다. 술, 담배는 가장 많이 하고 운동은 적게 하는 거꾸로 생활 습관은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을 보면 서울이 45.2%로 전국 1위, 부산이 36%로 2위, 충북은 2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3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과음, 흡연, 운동 부족은 각종 폐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 운동, 또 절주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법정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표본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어제는 시장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니 사퇴를 하라 하고 오늘은 사업이 무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 감사도 청구하고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회가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허물에도 불구하고 수안보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충주 발전 저의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충주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저희는 묻을 것임을 정중히 저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주 주민 소환을 경고한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민단체는 사업 차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유불문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토당토 않게 비싼 값을 치렀고 그래서 나라 돈을 허투루 썼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 소유주와의 매매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민 대표들의 판단이 특히 그렇습니다. 30억 이하로는 죽어도 안 판다고 했던 분들이 3억을 깎아준 거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는. 전 소유주의 경매 낙찰가와 시에 넘긴 매도가의 차액만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양도소득세 등 재세금을 비롯해 금융 비용과 법적 비용만 6억 원을 훌쩍 넘었고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채 2억 원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변 땅을 더 사들여 신청사를 올린다는 계획인데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적정하지 않다며 급기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청사와 맞닿아 있는 청주병원입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의 보상가로 170억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상가를 결정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잇따라 재심을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보상가 받아서 부지 일부 사고 건축은 대출받아서 지어라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긍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청주시의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한 소송은 청주병원 외에도 청석학원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 3건이 더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9,518제곱미터, 청주시가 매입해야 할 토지의 61%에 해당됩니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소송과 공사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보상과 별개로 토지는 이미 모두 확보돼 있어 2022년 착공에는 차질이 없으며 다만 강제 퇴거 등의 경우 다수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각 판정을 받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해 편입토지 협의 보상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4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첫 단계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보은 장안면의 한 소하천이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요즘 모내기가 한창인데 주변 농민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촬영된 보은군 장안면 황곡리의 한 소하천입니다. 수로로 흐르는 물이 소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거품이 들끓고 있습니다. 약 2km 떨어진 구인 농공단지 내 주방용 세정제 생산 공장에서 원액을 방류한 겁니다. 업체 측에서 나와 뭔가를 뿌리며 거품을 없애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염된 하천물에 어린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구간마다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는 그 수구안만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그래 뭐 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최초 거품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거품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모내기철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땅 고르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모르고 논에 물을 채운 곳은 거품이 나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비료를 하려고 물을 그것도 갖다 이렇게 했더니만 거품이 하도 나서 이거 촌에 사는 동민들 어디다가를 항의할 줄도 모르고. 보은군은 똑같은 문제로 업체 대표를 수년 전부터 3번 고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제 공장은 폐수 배출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감독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갖고 그 사업장 정리를 하는데 오염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주민들은 피해 대책과 함께 더 이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원 인력 충원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주시와 협의해 오창과 오송이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학교나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에는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신예연 양에게 중학교 졸업 인정 증명서를 수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사업은 개인 사정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온라인 학습 등 일정 기준을 갖추면 졸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양의 충북 첫 사례입니다. 충북도청 소속의 한 체육 실업팀 감독 A씨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감독은 지난 13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청북도는 다음 날 이를 수리해 A 감독은 사직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의원 면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감독의 금품 수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